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균에 감염이 됐어요. 우리 면역계가 군대 조직이잖아요. 난리가 난 거죠. 비상사태입니다. 코로나균하고 싸우기 위해서 온몸 전신을 다니면서 전쟁을 치르겠죠. 코로나균이 면역세포로부터 진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면역세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절 T세포가 정상 작동을 하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고 내 몸을 돌아다니면서 어디 또 파괴할 데 없나 하고 내 몸에 내란을 일으키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생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아토피, 류마티스 관절염, 특별한 치료 방법이 새로 나온 건 없을까? 뉴스에도 많이 귀 기울이실 텐데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노벨의학상 많이 들어보셨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벨 생리의학상 2025년도에 어떤 분이 수상했을까? 주제는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해요. 이번 노벨의학상이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수상을 했어요. 너무 깊었거든요. 근데 더 기쁜 건 뭐였냐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론이 시작된 거는 거의 30년 전부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병리학 학회가 있어요. 그 학회에서 30년 전부터 이 자가면역 질환의 핵심일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해 왔고, 저는 한 15년 전부터 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공부와 함께 실제로 이론과 실제가 정말로 그게 가능한지 쭉 임상을 해보면서 이게 맞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이번 노벨 의학상의 주제가 됐던 거예요. 아주 거의 일치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듣고 너무 기뻐서 구독자님들하고 시청자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던 아토피든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일형 당뇨 다 포함해서 조절 T세포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우리 몸의 면역계를 조절한다 이런 뜻인데, 이 조절 T세포가 자가면역 질환의 화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핵심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번에 수상이 확정이 됐어요. 시몬 사카구치가 1995년도에 조절 T세포를 발견을 한 겁니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마리 브룬코우 프레드 람스렐이라는 분이 조절 T세포가 과연 어떤 걸 때문에 없어지고 줄어들고 기능이 축소돼서 면역 질환을 일으킬 것이냐는 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세 분이 공동 수상을 했는데요. 조절 T세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억제 T세포라고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균에 감염이 됐어요. 우리 면역계가 군대 조직이잖아요. 난리가 난 거죠. 비상사태입니다. 코로나균하고 싸우기 위해서 온몸 전신을 다니면서 전쟁을 치르겠죠. 코로나균이 면역세포로부터 진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면역세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절 T세포가 정상 작동을 하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고 내 몸을 돌아다니면서 어디 또 파괴할 데 없나 하고 내 몸에 내란을 일으키는, 이 내란이 지속되면서 피부에는 아토피가 생길 수도 있고 관절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장에는 크론병,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절 T세포가 얼마나 잘 활성화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건데, 억제 T세포에서 이름을 조절 T세포로 바꿨어요. 조금 더 기능을 확장시킨 거죠. 억제 T세포라는 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억제한다는 의미지만, 조절 T세포는 실제로 균이 들어왔을 때 이제 싸워라, 그리고 이제 중단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사령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조절 T세포라는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은 이 조절 T세포가 고장난 거예요.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일본 분 외에 그 두 분이 연구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조절 T세포가 왜 작동이 안 걸리는 걸까라고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연구 결과 팍스피3라는 조절 T세포의 활성을 좌지우지한다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에 결함이 있거나 유전자가 파괴되면 이 조절 T세포가 사령부가 작동이 안 걸려서 일반 사병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 몸에 있는 장기, 내 몸에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음식, 환경물질 이런 걸 향해서 마치 코로나균과 싸우는 것처럼 열심히 싸워서 내 몸을 파괴시키는 질환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엄청 고통스럽죠.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토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피부가 툭툭 터져요. 그냥 진물이 나요. 찢어져요. 매우 괴로운 일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걷지도 않았는데 무릎이 애리고 쑤시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처럼 자가면역 질환은 내 몸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질환인데, 그 문제가 조절 T세포가 고장나거나 활성이 안 되는. 근데 이 조절
조절 T세포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팍스피3라는 유전자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하는데 우리가 보통 굉장히 약물에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스테로이드 대표적으로 쓰고요. 면역 억제제, MTX 이런 제제들을 무자비하게 쓰면서 이거를 조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면역세포 안에 어떤 기능을 좀 살려야 하고 어떤 기능은 줄여야 되고 근데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치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의 약물들은 전체적으로 다 낮추자는 거예요. 군대 조직을 폐쇄시키고 군대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쪽으로만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끝이 없죠. 평생 질환이고 난치 질환이 이름 딱지를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 결과에서 어떤 걸 주장했냐면 약물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영양소를 대안으로 제시했어요. 대표적인 물질이 비타민 D예요. 이 비타민 D가 팍스피3의 유전자를 정상화시킨다. 그리고 조절 T세포를 정상화하고 활성화한다. 비타민 D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엄청 저도 강조를 많이 했던 유산균. 이 면역균주, 주로 장내 살잖아요. 물론 전신에 다 삽니다. 이 유익균 중에서 특히 조절 T세포와 교류하는, 상호작용하는 면역균주들이 발견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주 전에도. 그런데 이런 면역균주들을 모아서 아토피든 자가면역 질환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유산균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이 유산균을 먹여 살려야 되는 내 몸에 먹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프리바이오틱스. 많이 들어보셨죠? 섬유질에 주로 있어요. 섬유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단수의 지방산이라 그래서 길이가 좀 작은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거든요. 단수의 지방산이 조절 T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나 과일 이런 것도 껍질째 많이 먹고 곡물에서도 껍데기가 있는 거친 섬유질이 들어있는 곡물을 추천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댓글을 보면 제품 이름 좀 알려주세요라는 댓글이 제일 많아요. 제가 제품 공유를 잘 안 해드렸어요. 왜냐면 이게 뭐 상업적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저도 좀 고달프고 해서 저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좀 못 알려드렸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많이들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사용하고 정말 효과가 있었던 제품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 제품을 쓰고 있어요. 이게 면역균주로 꽉꽉 채워져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을 쓰고 있고요. 이런 거 드시면서 또 채소, 곡물 같이 드셔주시고요. 그리고 또 꼽았던 게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 이런 것들이거든요. 마그네슘은 특히 알러지 반응을 약화하는데 마그네슘 매우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마그네슘 많이 소모되거든요. 그럼 마그네슘 부족할 수밖에 없고 토질 자체가요. 마그네슘이 결핍된 상태에 있어요. 그런 채소를 우리 먹다 보니까 애초에 마그네슘이 부족한 음식을 먹게 되고 껍데기 다 까서 먹고 부드럽게 먹다 보니까 우리 마그네슘 섭취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거기에다 스트레스까지 막 받다 보면 마그네슘이 또 소모되겠죠. 그럼 마그네슘 결핍이 굉장히 주요한 원인으로 또 여기서 꼽히고 셀레늄이나 아연 이런 것들도 노벨의학상 생리의학상에서 추천하는 영양소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미네랄보다 더 중요한 건 오메가3예요. 오메가3가 조절 T세포의 기능을 증가시키고 불에 안 타는 불연성 지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중증 난치성 질환을 치료 영역까지 가려면 사실 오메가3 용량이 적어서는 안 돼요. 완벽하게 불연성 물질 재질을 써서 집을 지어야 누가 불을 내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도 불이 안 나는 것처럼 조금 고함량의 오메가3를 권하는 이유가 요거거든요. 그리고 폴리페놀, 항산화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뭘 뽑았냐면 컬큐민, 우리 커리에 많이 들어있는 컬큐민을 뽑았습니다. 아토피가 내 맘대로 빨리빨리 좋아지지 않았을 때 저도 컬큐민을 같이 먹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항산화제 중에서 여기에도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항체 생성을 우선 억제하는 제제가 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바이오스테르라는 제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지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한 내용과 제가 지금까지 관여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이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채소 잘 드셔주시고 면역관리 위해서 햇빛 쬐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비타민 D가 합성이 잘 안 됩니다. 나와 있는 제재들이 많으니까 비타민 D 잘 합성하시고 집에 가시면 요거트에 오트밀 이런 거 좀 섞어서 드시면서 과일, 채소 이런 껍질째 드시는 식생활을 하신다면 내가 지금 자가면역에 걸리진 않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영양요법으로 식이요법으로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만 재밌나요? 재밌는 내용이라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